1979년 미국 오하이오주 한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였다. 1940년 생후 단 4주 만에 서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다. 그들은 39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남남으로 산다. 하지만 1979년 기적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확인하자 소름 끼치는 공포가 시작된다. 안고모가 지어준 이름은 둘 다 제임스였다. 키웠던 강아지의 이름은 둘 다 토이였다. 첫 부인의 이름은 린다. 그 후 똑같이 이혼을 했고 다시 재혼한 부인의 이름은 둘 다 베티다. 둘 다 아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까지 제임스, 앨런으로 똑같다. 취향 또한 복사판이다. 둘 다 세일럼 담배를 피우고 밀러라이트 맥주를 마신다. 휴가지는 항상 플로리다의 패스그릴 해변이다. 직업은 보안요원으로 같으며 18세부터 겪은 긴장성 두통까지 공유한다. 1884년 영국 요트 미뇨넷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다. 구명보트로 탈출한 4명의 선원은 굶주림에 허덕인다. 결국 표류 20일째 선장은 죽어가는 견습 선원을 살해해 생존을 도모했다. 그 희생자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46년 전인 1838년 당시 유명 작가였던 에드거 앨런 포는 소설 아서 고든핌 이야기를 발표한다. 소설 속에서는 난파된 선원들이 제비뽑기로 한 명을 희생시키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놀랍게도 리처드 파커다. 작가는 실제 인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과 비극적인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셈이다. 1912년 발생한 세기의 참사는 타이타닉호 침몰이다. 그런데 이 비극이 일어나기 14년 전인 1898년 이를 완벽하게 예견한 소설 퓨틸리티가 세상에 출간된다. 소설 속 배의 이름은 타이탄이었다. 둘 다 모두 불침선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4월 북대서양에서 발생, 빙산 충돌이 원인, 그리고 우현 전면의 충돌 위치까지 실제 사건과 완벽히 일치한다. 구명보트가 부족해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설정과 사고 지점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투시력을 부정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두 사건이 너무나 정교하게 일치한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스크립트가 그대로 복사된 것일까? 평행이론이라는 이름의 이 기이한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기이한 현상들을 글리치, 즉 시스템 오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는 우주가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물리적 실험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물리학자 멜빈 봅슨 박사다. 그는 정보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질량을 가진 물질의 5번째 상태이고 동시에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봅슨은 여기에 정보를 더한다. 디지털 비트 하나하나가 아주 미세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정보 저장소라는 것이다. 봅슨 박사가 발견한 더 놀라운 법칙이 있다. 바로 정보역학 제2법칙이다. 고전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려고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정도 또는 엉망진창인 상태의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우주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 하지만 정보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무질서함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법칙이 정보역학 제2법칙이다. 이 법칙의 의미는 우주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컴퓨터의 데이터 압축 방식과 유사하며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최근 연구에서 봅슨 박사는 중력조차 우주의 정보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라고 제안했다.
고사양의 컴퓨터 게임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배경을 복사해서 쓰거나 멀리 있는 사물을 단순화시키듯 우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슷한 운명이나 사건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기이한 평행이론과 데자뷰의 실체일 수 있다. 봅슨 박사는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증명을 하려 한다. 바로 정보는 질량을 가진 물리적 실체인가를 확인하여 우주가 데이터로 설계된 시뮬레이션임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실험의 명칭은 정보 소멸 실험이며 이 실험은 란다우어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1961년 노프 란다우어라는 과학자는 아주 이상한 법칙을 하나 발견한다. 컴퓨터에서 1비트의 정보 0 또는 1을 지울 때 아주 미세한 양의 열이 발생한다는 거였다. 쉽게 말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릴 때 아주 작지만 분명히 물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이다. 즉, 정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라는 증거가 된다. 봅슨 박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정보를 지울 때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 정보는 원래 질량, 즉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을 정보 이론에 적용했다. 질량을 가진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다 라는 질량, 에너지, 정보 등가 원리를 내세운 거였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입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보, 즉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저장 장치라는 뜻이 된다. 이제 진짜 실험 이야기를 해보자. 방법은 이렇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전자, 즉 일렉트론과 그 반대 성질을 가진 양전자, 즉 포지트론을 아주 세게 충돌시키는 거다.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서로를 소멸시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된다. 이때 보통은 감마선이라는 강력한 빛, 광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봅슨 박사가 예측하는 게 있다. 입자가 사라질 때 그 안에 담겨있던 정보도 함께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 질량과는 별개로 정보가 변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적외선 빛, 즉 정보 광자가 추가로 관측될 거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럼 이게 왜 시뮬레이션 우주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 만약 이 미세한 정보 광자를 검출해낸다면 빙고! 정보, 즉 데이터가 질량을 가진 물리적 실체라는 게 증명된다. 또한 원자나 에너지보다 정보가 더 근본적인 우주의 구성 요소임을 의미하게 된다. 우주가 원자나 에너지가 아닌 정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심지어 봅슨 박사는 우리가 아직 정체를 모르는 암흑물질, 다크매터가 사실은 우주라는 거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거대한 정보 저장소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5%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다. 이 실험에서 정보 광자가 내뿜는 에너지는 일반적인 감마선에 비해 극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분리해 측정할 수 있는 고가의 정밀한 검출기가 필요하다. 봅슨 박사는 현재 이 실험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모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거대한 도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바람,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촉감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에 불과한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설계한 거대한 하드드라이브 속에서 정해진 연산을 열심히 수행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